그런 회사를 10년 동안 장기 투자했을 때 보통 뭐 6배, 10배 되는데 이렇게 중간에 15배가 됩니다. 저는 이미 노후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기업 가치가 1000조 원이 넘게 증가했습니다. 1000조 원이 넘게 증가하면요. 삼성전자 3개 살 수 있어요. 요새 사람들은요. 명품 없이 못 산대요. 나는 지금 루이비통이나 샤넬을 겨우 들고 다니는데 쟤는 에르메스를 들고 다녀. 나는 에르메스가 없어서 난 불행해. 연봉 1억을 못 벌면요. 루저래요. 20, 30대 서울에 아파트가 없으면요. 한남이래요. 여기서 기회가 있어요. 뭐냐면요. 지금은 갈수록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해요. 소수의 몇 사람들이 경쟁을 하는 거고요. 대부분 경쟁을 안 합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노력하게 되면요. 지금보다 소득을 많이 늘 수도 있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력으로 가지고 계시는 주식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는 주로 테크 기업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뭐 테슬라, 엔비디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글, 뭐 AMD 이런 회사를 많이 갖고 있는데, 근데 이건 좀 미리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제가 생필품을 중심으로 한 회사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너는 왜 테크 기업을 많이 갖고 있냐,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맞아요, 맞는데 제가 아까 권해드렸던 거는요, 구독자님들께서 노후에 가난하지 말고 노후에 하기 싫은 노동을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와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 그 정도 범위에서 제가 안전하게 투자하시는 거 말씀드렸던 거고요. 저는 이미 노후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더 이상 노후 준비를 하지 않아도 저는 되기 때문에 현재 제 목표는요. 제가 워런 버핏 회장이 나이가 됐을 때 세계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100대 부자 안에 들어가는 게 제 목표입니다. 물론 될지 안 될지 모르죠. 확률적으로 많이 희박하긴 한데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10년 단위로 쪼개서 10년 단위로 성장하는 섹터를 찾아가지고 거기서 1등 기업을 저는 투자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중을 말씀을 하셨는데 왜 테크 기업을 많이 투자하느냐, 또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인도 공과대학 있어요. 인도 공과대학은요 천재들이 모입니다. 우리나라 수능 인구가 보통 한 1년에 한 40만 되죠. 40만, 45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인도는요 1년에 한 1000만 명이 모여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의대를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순서대로 서울대 의대, 연세대 의대, 고려대 의대, 뭐 수도권 의대에 돌아서 지방대 돌아서 그 다음에 의대 정원 다 차면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다른 걸 가잖아요. 인도는요 1등 순서부터 공대 갑니다. 다 공대를 가요. 그 공대를 가기 위해서 인간이 감당하기 거의 어려운 정도의, 거의 불가능한 정도의 공부를 하는 게 인도 사람들이에요. 거기 가게 되면요 미국의 테크 기업들 데려갑니다. 뭐 테슬라, 뭐 구글, AMD,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회사들이 연봉을 20만 달러 넘게 줘요. 초봉을 20만 달러 넘게 주고 다 데려갑니다. 그러면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보면요 사티아 나델라죠. 인도 사람이에요. 구글도 인도 사람이고요. 그리고 사티아 나델라가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CEO가 되고 나서 그 전에 스티브 발머라는 CEO가 있을 때 회사가 좀 안 좋았었어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의 CEO가 사티아 나델라 바뀌고 나서 기업 가치가 1000조 원이 넘게 증가했습니다. 1000조 원이 넘게 증가하면요 삼성전자 3개 살 수 있어요. 지금은요 항상 강조했던 이야기지만 인재의 중요성, 이게 시간이 가면 가서 더 심해질 거예요. 지금은요 4차 산업혁명 시대는요 한 사람의 인재가 100만 명을 먹여 살리고 한 사람의 인재가 1000억 원이 넘는 1000조가 넘는 그런 가치를 뽑아낼 수 있는 게 현재 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테크 기업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겁니다. 인재가 많이 몰리기 때문에. 주식을 얼마에서 시작해서 얼마까지 벌어봤는지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혹시 그렇게 벌 수 있었던 노하우는 뭐였을까요?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주식의 첫 금액은요 110만 원이었습니다. 110만 원으로 처음 시작했는데, 물론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커졌다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계속 돈을 벌어서 투자금 늘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하우라고 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주가가 흔들릴 때, 아까 변동성 얘기했었죠. 작년 같은 경우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때 제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요. 담보대출을 받습니다. 대출을 가져와가지고 주식을 왕창 삽니다. 쌀 때. 이렇게 되면은요, 아까 제가 그 반드시 필요한 회사들, 뭐 P&G라든지 나이키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회사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회사를 10년 동안 장기 투자했을 때 보통 뭐 6배, 10배 되는데, 이렇게 중간에 주가 흔들릴 때 왕창 사잖아요. 15배가 됩니다. 이게 노하우예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졌을 때 왕창 사는 거예요. 대신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해야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우려하게 되면 있던 것도 날리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고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저는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대출은 제가 일으키지만 제 개인적인 거예요. 이자는 제가 안 내고 세입자가 대신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임대수입 부동산이 있다고 하시면 그렇게 접근하셔도 되고, 그게 아니라고 하시면 내 소득에서 내가 저축하시는 부분을 이자를 낸다고 감안했을 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반드시 좋은 기업들, 없으면 안 되거나 1등 기업이거나 아니면 의리지만 값들을 줄 세울 수 있는 이런 기업의 기준을 일했을 때 얘기한 거지,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는, 또 알지도 못하는, 이게 뭐 하는 건지도 모르는 그런 회사에 투자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쓰레기를 사서 보석이 되길 바래요. 쓰레기는요 10년이 지나도 보석이 안 됩니다. 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서 가난해지고 있다라는 멘트를 봤습니다. 저도 되게 충격적이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게 참 잘못 얘기하면은 좀 이렇게 욕을 많이 먹을 수 있는 좀 그런 예민한 얘기인데, 제가 그래도 욕을 먹을 각오하고 제가 정확한 현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일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사회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어떤 개인의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이게 좀 다를 수 있는데, 먼저 사회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몇몇 사람들 일탈이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2030 젊은 세대들 보면요, 굉장히 그런 게 많아요.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서 명품을 사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오마카세에 가서 사진 찍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진짜 부자들은요, 뭐 제가 부자를 다 만나보진 않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저보다 훨씬 재산이 많으신 그런 부자를 보면요, 되게 바빠요. 아침에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되게 바빠요. 그래서 뭐 인스타를 하고, 근데 그분들도 롤렉스를 차요. 롤렉스 차고 뭐 좋은 차 타고 뭐 여행도 많이 가시고 뭐 좋은 거 다 하시는데, 그거를 막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잘 없어요. 상식적으로 돈을 많이 벌려면요 많이 움직여야죠. 많이 바쁘죠. 집에 가만히 노는데 돈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이제 부잣집의 아들이야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부자들은요 굉장히 바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가짜예요. 사람들 그 진짜라고 믿고서 나만 어떤 가난하다는 어떤 그런 좀 착각이 빠져서 자꾸 이렇게 쫓아가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요. 또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요 노후에 문제가 되겠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정치인들이 찾아옵니다. 정치인들이 찾아와서 여러분들이 지금 노후가 어려운 이유는요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이 사회 구조가 문제고 이 세상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썩어 빠진 세상 제가 바꾸겠습니다. 저를 찍어주세요. 이런 사람이 나타나죠. 그러면은 국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 돈 누가 내요? 그럼 우리가 내야 될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되게 안 좋은 일입니다. 이제 개인적인 어떤 또 뷰를 봐야겠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우리가 두 가지 기회가 된 겁니다. 요새 사람들은요 명품 없이 못 산대요. 내가 가방이 없으면 불행해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럴수록 사람들의 소비가 많아지겠죠. 소비가 많아지면요 해당 기업의 이익은 빠르게 증가합니다. 그럼 내가 가방 안 사고 그 주식을 투자하게 되면요 과거보다 돈 버는 게 굉장히 빨라질 수 있어요. 두 번째 기회는요, 우린 투자자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세상이라고 하면 거기서 우리가 이익을 찾아내죠. 두 번째 기회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정신이 병들어 가고 있어요. 요새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요, 나는 지금 루이비통이나 샤넬을 겨우 들고 다니는데 쟤는 에르메스를 들고 다녀. 나는 에르메스가 없어서 난 불행해.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물론 그게 다 그렇진 않겠죠.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좀 극단적으로 그런 상황까지 나와요. 근데 에르메스가 없어서 불행한 인생이라고 하면요, 그건 그냥 진짜 불행한 인생이에요. 어떻게 안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단 거를 많이 먹으면 몸이 망가져요. 건강이 안 좋아집니다. 반대로 우리가 달콤한 경험, 그런 것들만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 정신이 망가집니다. 정신이 망가지니까 어떤 일이 요새 생기냐면요, 연봉 1억을 못 벌면요 루저래요. 20, 30대 서울에 아파트가 없으면요 한남이래요. 서울에 아파트가 얼마예요?
연봉 1억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연봉 1억이 없으면 루저고 뭐 그냥 한남이고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루이비통밖에 없으니까 나는 불행해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기회가 있어요. 뭐냐면요. 지금은 갈수록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해요. 무언가 열심히 노력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제가 하는 일만 해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개선해서 좀 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작업의 질을 높여서 또 부가가치를 높일까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야 오늘 저녁이 끝나고 소주 한잔 마셔야지. 너 몇 시에 끝나? 이게 주 대화예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뭐 무언가 노력을 열심히 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옛날에 무한경쟁 시대라고 있었죠. 지금 그렇지 않아요. 경쟁은 소수의 몇 사람들이 경쟁을 하는 거고요. 대부분 경쟁을 안 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노력한다는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요. 쟤는 하루 10시간을 공부하는데 난 12시간을 공부해. 그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쟤는 10시간을 공부했는데 난 하루에 9시간을 공부해. 열심히 안 하는 거죠. 근데 쟤는 2시간밖에 공부 안 하는데 난 3시간 해. 내가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죠? 열심히 하는 건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더 노력하잖아요. 조금만 많이도 필요 없어요. 조금만 더 노력하게 되면은요. 지금보다 소득을 많이 늘릴 수도 있어요. 지금보다 소득을 다 많이 늘릴 수도 있고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보는 어떤 기회예요. 책을 쓰시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봐도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한국이 헬조선이라고 많이 해요. 그런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저기 좀 안타까워요. 사실 우리나라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또 있나 싶어요. 한국이 그러니까 한국과 비슷한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나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못 사는 나라 말고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요. 우리나라가 공공요금이 되게 싸요. 뭐 수도요금도 싸고요. 전기요금도 굉장히 저렴하고요. 버스요금 저렴하고 지하철요금 저렴하고 그 다음에 병원비도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종잣돈을 모으기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뭐 저녁에도 언제든지 내가 알바에 돈을 벌 수 있고요. 그리고 종잣돈은 쉽게 모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는요. 우리나라가 부자가 되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좀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노후에 다들 재벌이 될 수는 없지만 나보다 좀 어려운 이웃을 좀 베풀고 돌볼 수 있는 그런 부자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독자님들 중에 나중에 부자가 되시면요. 지금 어려우신 분들, 그러니까 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명품을 많이 사가지고 어려워지신 그런 분들 말고 제가 좀 취약계층 있잖아요. 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장애가 있으셔서 태어나셔서 힘들게 사신 분들이라든지 어떤 취약계층이 계시다고 하면은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기부도 많이 하고 돌볼 수 있는 그런 사회에 제가 좀 이바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은 돈이 있어야죠. 그 말로만 갖고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다 같이 좀 잘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책을 출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도결스 구독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저를 사칭하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는 참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사칭을 하려면 좀 강남에 있는 어떤 그런 큰 부자나 뭐 평창동에 있는 큰 부자나 이런 사람을 사칭을 해야 되는데 왜 저같이 에어컨 청소하는 이런 사람을 사칭하는지 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 지인들, 제가 함께 가야 되는 사람들한테 제가 카카오톡으로 매일매일 제가 경제교육을 시켜줘요. 그런 건 있는데 제가 돈을 받고 불법적인 방을 운영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